우선 확지공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이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해가지고 공탁을 했다. 피공탁자 값 이렇게 해가지고 공탁하면 그게 확지공탁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출급 청구권자는 피공탁자가 되겠죠. 물론 승계인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지공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보상금 공탁도 확지공탁으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확지공탁은요,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피공탁자가 되겠죠. 자, 피공탁자는 공탁서 기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피공탁자라고 하는 것은 공탁서에 기재된 그 피공탁자 있죠. 그러니까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이 안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출급 청구를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공탁서 기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요. 자, 이 사례는 워낙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특히 2번 사례도 조심해야 됩니다. 1번 사례는 워낙 자주 실무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판례고요. 밑에 판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이 제3자는 피공탁자가 아니죠. 공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탁 당사자가 아니라면 출급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아무리 피공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출급 청구권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확인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출급 청구권 행사를 못하고요. 자, 이때는 피공탁자로부터 출급 청구권을 양도를 받거나 아니면 임의로 양도해주지 않으면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하라. 이런 확인 판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수용 대상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거죠.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하고 제3자가 소유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서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공탁됐는데 피공탁자는요, 갑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인 을하고 갑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어요. 근데 공탁서를 봤더니 피공탁자는 갑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 이 보상금을 출급하려면 나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판결을 얻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보시면 공탁서에 분명히 피공탁자가 갑이라고 기재가 돼 있죠. 그렇다면 아무리 을하고 소유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무시해버리면 되죠. 왜? 내가 피공탁자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바로 출급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공탁자라고 하는 것은요, 공탁서 기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결정된다고 돼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이 돼 있다면, 기재가 돼 있다면 바로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부를 봤더니 갑이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망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해가지고 공탁을 해버린 거죠. 이런 사례 굉장히 많죠.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탁의 효력이 상속인에 그대로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상속인들은 내가 상속인이다 라는 증명서면만 첨부하면 바로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출급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이 가능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탁 선례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불확지 공탁부터 보겠습니다. 이 불확지 공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있고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있죠. 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라면 피공탁자가 예를 들어서 갑 또는 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 청구한다.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출급 청구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피공탁자가 갑 또는 을인데 둘이 공동으로 출급 청구한다. 전혀 문제가 없죠. 이런 경우는 상호 승낙이 있는 거